네, 김찬동의 FM 모닝쇼 일요일 4부는요.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충훈 아나운서가 다녀왔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정읍의 유네스코 하면 무성서원이 떠오르죠. 맞아요. 무성서원 우리가 굉장히 좀 자긍심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의미,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포괄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자, 이야기 마실로 꾸려지는 굿모닝 인문학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 손님 모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이텐션. 정말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읍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어반 피크닉의 대표를 일하고 있는 방경은이라고 하고요. 네, 뭐 기획이라던가 교육, 연구 이런 일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읍에 산 지 한 10년째 정도 되고요. 네. 정읍 곳곳의 매력을 찾고 알리는 일을 해온 지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블로그 기자단부터 뭐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제2B 통신원 또 이번에 초대해 주신 원광대학교 HK플러스 인문학연구소와 함께 뭐 좀 정읍의 다양한 매력, 문화유산, 인문학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문화재 전문가는 아니고요. 또 향토사학자 같은 깊은 연구는 없지만 그래도 인문학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정읍의 시민 또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진짜 떨리네요. 네. 자, 오늘 다녀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곳은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빛나는 무성서원입니다. 무성서원. 네. 정말 유명한 서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게 네. 뭐 정읍 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이 무성서원이 자리하고 있는 칠보면 무성리에 가보시면 네. 이런 데 서원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칠보산을 이렇게 배산하고 있고 마을 전면 앞 뒤로는 들도 있고 또 그 앞에는 동진강으로 합수되는 칠보천이 있어서 정말 배산 임수의 명당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무성서원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 산 중턱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서원하고는 달리 마을 한가운데, 민가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요. 네. 무성서원은 그런 산비탈을 따라서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수직적 구조의 서원이랑은 달리 아주 낮으면서도 편안하게 마을 풍광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또 그런 고을 소재지나 민가들이 모여있는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예, 그런 이유는 사실 그 성리학 자체가 자연과의 합일 또 좀 풍광 좋은 곳에서 공부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무성서원은 정말 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여기 서원이 있나 싶을 정도이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치 그 민가가 이렇게 무성서원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렇게 뭔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물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네. 위치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네, 뭐 요새는 어렵지만 유럽 여행 생각하시면 마을 한가운데 성당이나 교회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무성리의 한 가운데에는 무성서원이 있다. 서원이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성서원을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우선은 뭐 조선왕조 이야기를 빼놓을 수도 없고요. 또 성리학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은 조선 왕조가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 이념으로 채택했던 그 성리학을 사대부 계층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정착을 시키면서 생겨난 것인데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명문, 고등, 사립 학교입니다. 성리학은
우리나라를 사실 군자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이었기도 하고요. 또 조선왕조가 고려 이후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리학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하고 군자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채찍질 학습의 과정이 있는데요. 네. 그걸 지원하기 위한 관학이었던 향교, 국가교육기관이었고요. 사학으로서는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서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서원은 뭐 성리학처럼 중국에서 유래를 했지만 네. 중국에서는 관료가 되기 위한 준비기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사학으로 그 사학 현판을 받으면서부터 상소문을 통해 서원이 과거 준비만 하는 곳이 아니다. 또 자연에 응거해서 뜻을 구하는 사람, 또 도를 이렇게 닦는 사람들, 강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학업을 익히는 공간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 단계 발전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조선 성리학의 근간으로 서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으로는 단순히 학습이나 공부 또 출세를 지향하기 위한 어떤 학습 기관이 아니라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고 또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 그런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높게 사고요. 또 자연과 더불어서 자신을 이렇게 세우려는 학자들과 그들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그런 근거지로서 정신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런 핵심 역할을 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원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의 서원은 무성서원을 비롯해서 주변의 자연 경관이 상당히 빼어난 곳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건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선현을 배양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제향 공간이 있습니다. 또 유생들이 공부를 하는 강학 공간, 또 이게 기숙학교다 보니까 먹고 자고 해야 하는 누문 공간,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지원 공간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공간들이 서원마다 다른 형태로 배치되고 또 지향하는 어떤 지점마다 다른 형태로 보여지면서 그 자연 환경을 고려한 배치 형식이 어떻게 보면 서원마다의 특징과 어떤 통합성을 보여주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서원도 비슷한데요. 네. 이 마을의 민가를 지나면 홍살문과 하마비가 보이게 됩니다. 홍살문은 아시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무가 세워져서 맨 끝에가 화살촉 모양으로 되어 맞아요. 있는 큰 문인데요. 네. 이 문은 이곳이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홍살문 옆에는 하마비가 있어서 모두 말에서 내려야 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이 서원이 학교라서가 아니라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 무성서원에서 현재 배양하고 있는 성인은 총 7분인데요. 그 7분 중에 맨 처음 모셔졌던 분이 최치원,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원충, 김양문, 김관 이렇게 7분의 성인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유명하고 아주 높은 성취를 보여주셨던 유학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의 세 분, 최치원, 신잠, 정극인 세 분은 태산 고을을 다스렸던 수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신잠 선생은 너무도 선정을 한 나머지 그 고을에 있는 그 향민들이 살아계실 때 생사당을 세웠다고 할 정도로 선정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무성서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615년에 태산서원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후에 1696년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려서 숙종 임금으로부터 무성이라고 하는 사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성서원 사액 현판이 강당인 명륜당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역사를 알고 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문 누각인 현가로? 네, 이것이 맞습니다. 또 무성서원을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또 이야기일까요? 네. 그 서원마다 가면 이제 한자 잘 모를 때는 답답하긴 하지만 현판 하나하나에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다 뜻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아주 예사롭지 않은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누정에서나 강학당,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혹은 사당에서 제례할 때마다
뜻을 가슴에 새기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새겨놨을 거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이 현가루는 현가지성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현가지성은 말 그대로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요. 네. 무성은 신라시대 때 태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태인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공자의 제자 자유가 다스렸던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일화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예. 혹시 아나운서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맞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공자께서 무성에 가서 현악기로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신 거예요. 네. 이 무성은 제자 자유가 다스리고 있는 작은 도읍이었는데요. 그 현가를 듣고 난 스승님께서 웃으시면서 어떻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느냐 하고 자유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대답하기를 스승님께서 군자가 도를 배우면 근본을 세워 인을 행하고 사람을 아끼고 또 소인은 도를 배우면 덕에 따라 의를 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정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답하시기를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한 말은 농담일 뿐이다. 라고 했다는 어떤 양화라고 하는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야기가 있군요. 네. 이제 공자의 제자 자유가 스승님께 배웠던 그런 예학으로 도읍을 다스리면 인의가 저절로 세워진다는 그 뜻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공자께서 직접 보신 거죠. 실제 공자께서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와 악으로 군자와 백성을 다스리면 법과 벌이 없어도 스스로 인과 의를 행하는 이상사회가 되리라고 믿었었는데 그건 실제로 펼쳐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본인이 생각했던 그 교화된 모습을 제자가 작은 도읍을 다스리면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흐뭇해서 농담을 건넸고 또 거기에 정색으로 대답을 하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 그런 게 그려져 있는데 이 현가루는 바로 그 장면을 담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이 현가루라는 현판에 공자와 제자 자유의 고사처럼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서원이 백성들과 가깝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원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안동에 있는 경주에 있는 큰 서원과는 다르게 향촌민 가까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여기에 이유가 있었군요. 네, 또 이거는 앞서 말했던 선정을 한 3명의 지방관 위패가 모셔진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도 또 신잠 선생도 무성에서 펼쳤던 태인에서 펼쳤던 선정이 너무도 인상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사당이 세워졌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과 깨달음 혹은 개인의 성찰, 과거 학습장으로서의 출세가 아니라 실제로 전인교육을 통해서 성리학의 이념을 도읍에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리는 곳이 바로 무성서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념만 줬거나 이상만 찾는 군자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리학의 가치와 이념을 실제 현실에 펼칠 수 있는 군자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 그런 연대의 장으로 무성서원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성서원은 꼭 사대부가 아니어도 양반이 아니어도 독서의 뜻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열려 있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는 무성서원의 입학 규약에는 누구나 받아도 된다,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규약을 가지고 사대부가 아니어도 교육을 펼쳤던 서원은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굉장히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어떤 그런 일이었겠어요. 무성서원이 정말 하고 싶었던 가치를 펼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무성서원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발현된 사례가 있을까요? 부루원 정국인 선생은 자연에 묻혀서 사는 즐거움과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담은 가사문학의 효신 상춘곡을 남긴 분이신데요. 그 이전에 수령으로서 그 고을의 원임으로서 선정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적 질서를 담은 지역 자치 규약이 있는데 바로 고현동 향약입니다. 이 고현동 향약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4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향약을 보면 향민들끼리 그러니까 마을의
마을의 주민들끼리 미풍양속을 권장하고 또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권장하면서 지역민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새 말하는 사실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에서의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세세하게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 그런 규약들을 통해서 마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성서원이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병호창의인데요. 병호년에 최익현 임병찬 선생이 의병을 일으켰던 거점입니다. 호남 최초의 의병이 일으켜진 그 무성서원에는 앞서 말했던 어떻게 보면 사회와 더 가까이 하고자 했던 유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예. 을사조약 이후에 최익현과 임병찬은 무성서원에 모여서 강회를 연 후에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는데 그 자리가 바로 무성서원이었던 거고요. 네. 의병들과 함께 경문을 돌리고 태인, 정읍, 순창, 곡성 곳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생들의 모습은 사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분만 잡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책만 읽을 것 같은데, 무성서원에 모였던 유생들, 또 최익현과 임병찬의 뜻을 함께했던 의병이 되었던 유생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뜻과 도에 어긋난다면 정말 목숨도 버리고 함께 무기를 잡고 일어설 그런 분들이었던 거죠. 관군의 공격을 받아서 13명이 결국 서울로 압송됐고 다시 대마도로 유배되는 과정을 거쳐 최익현 선생은 순국하게 됩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병호창의 기적비가 강수제, 우리 무성서원의 오른편에 있는 그 강수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네. 무성창의로도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결국 무성서원의 위상과 전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네요. 네, 최익현의 창의 그 어떤 뜻의 발화가 무성서원의 강회와 유림들의 동원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임병찬 선생이 하는 의금부의 총사령관 활동이라던가 이런 의병 활동, 호국 정신에도 큰 영향, 그런 정신적 역할을 무성서원이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랑스럽게도 그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또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또 특이하게도 한 군데만 된 것이 아니라 9개 서원이 동시에 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늘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지속하고 있는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 이런 것들의 증거가 바로 서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성리학의 개념이 여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 예를 들면 처음에는 어떻게 성리학의 가치를 조금 더 펼치기 위한 교육에 힘쓰다가 이후에는 사회 참여로 확장되는 이런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됐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고 또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으로서 또 사묘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했던 건 나라의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세계문화유산이자 전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도 인정이 된 거겠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 중심엔 또 정말 무성서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 지역민으로서도 뭔가 좀 자긍심이 확실히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무성서원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가치이지만 맞아요. 예,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가치가 발현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결국 민족주의 또 성리학의 기본 이념이었던 인의 이런 것들을 마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펼치면서 전반적인 문화 환경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동학
또 민주주의의 발현까지 이어져서 사실 정읍시청에 와보시면 정읍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는 없다. 네. 이런 말도 적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틀에는 동학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무성서원의 가치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성서원이 정읍에 있고 또 전라북도에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성서원의 그런 유생들처럼 선비들처럼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공부는 진정한 학습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바꿔 나갈 거냐, 어떻게 더 좋은 곳을 만들어가는데 뜻을 함께 할 거냐에 있다는 것, 그럴 위한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무성서원이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서원의 가치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